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지만 남편의 딸은 저를 엄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이였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시는 4월의 어느 오후 서울 변두리의 아담한 빌라 2층에서는 박미선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경쾌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70세의 나이답지 않게 건장한 체격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습니다. 그럼 고맙지. 당신이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 재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도 이런 소소한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던지 태수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축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르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 왔어요.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강수진이었습니다. 태수의 딸인 수진은 42세의 날씬한 체구에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언제나처럼 표정 없는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 수진아. 회사 일찍 끝났네. 네. 오늘 미팅이 취소돼서요. 수진은 아버지에게는 미소를 지었지만 부엌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수진 씨 왔어요? 막 커피 내리는 중인데 같이 마실래요? 미선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됐어요. 저 커피 안 마셔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미선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예약해둔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지. 어디? 아빠만요. 수진이 태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여보, 커피요. 아, 고마워. 태수가 커피를 받으며 미선과 수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같이. 아빠는 왜 맨날 그러세요? 저는 아빠랑만 시간 보내고 싶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미선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정성껏 식탁을 차렸습니다. 태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수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잡채까지. 자, 식사하세요. 오늘도 정성이 대단하네. 수진아, 미선 이모가 내가 좋아한다고 잡채도 만드셨어. 수진은 잠시 잡채를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잡채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반찬만 먹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태수만이 중간중간 화제를 꺼내려 애썼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 방에 들어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수진이 빨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아버지에게만 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선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전혀 손대지 않은 잡채 그릇을 씻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태수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모습.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는데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놀던 기억. 언니 박미영. 그 따뜻했던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날.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마주하는 의붓딸 수진이 사실은 자신의 친조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바로 수진의 엄마, 태수의 전처였다는 놀라운 진실을.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5월 초 어린이날을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외식이라도 할까요? 수진이도 부르고. 미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가까워져야 했습니다. 좋아요. 수진 씨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예약할게요.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 미선은 일부러 수진이 좋아한다고 들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정성껏 차려입고 나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수진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만 인사했습니다. 아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우리도 방금 왔어. 자, 앉아.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선은 수진 옆자리를 비워뒀지만 수진은 일부러 아버지 옆에만 앉았습니다. 미선은 혼자 맞은편에 앉아야 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 파스타가 맛있다던데 뭐 먹고 싶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아빠가 시켜주실 거예요. 수진은 메뉴판을 받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했습니다. 수진아, 미선 이모가 내 생각해서 여기 예약하신 거야. 이모한테도. 아빠는 왜 자꾸 그러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전 엄마가 한 분뿐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우리 엄마는 박미영 단 한 분뿐이에요. 그 순간 미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미영? 설마 흔한 이름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태수가 난처해하며 딸을 타일렀지만 수진은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전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아빠 혼자 재혼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저보고 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수진 씨,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수진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전 수진이에요. 수진 씨 아니고요. 낯선 사람한테나 쓰는 호칭 붙이지 마세요. 냉랭한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죄송해요. 미선이 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태수가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이름. 박미영. 수진의 엄마 이름이 박미영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그 언니일까? 아니야. 세상에 박미영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자리를 떴고 태수만 난처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갔어요. 미안해요, 여보. 괜찮아요. 미선은 억지로 웃었지만 식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한테 제대로 말해볼게요. 아니요, 됐어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엄마를 일찍 떠나보낸 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언니 미영과 찍은 마지막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자매의 모습. 언니, 수진이라는 아이 엄마 이름도 박미영이래. 흔한 이름이지만 왠지 언니 생각이 잤구나. 미선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나한테 뭐라고 조언해줬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30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서 태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어제는 제가 너무했죠. 죄송해요. 그런데 아빠, 전 정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당분간 집에 안 갈게요. 태수는 한숨을 쉬며 미선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문제구나. 그날부터 수지는 정말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태수는 자주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지는 바빠요. 친구 집에 있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한 건가?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발견하게 될 오래된 앨범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6월에 무더위가 시작되는 어느 날 미선은 여전히 수진의 냉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따금 집에 들렀지만 미선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만 잠깐 얼굴을 비췄다가 금방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빠,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챙겨 드세요. 오, 고맙다. 수진아, 오늘은 저녁이라도. 안 돼요. 바빠서요. 수지는 선물을 아버지 손에만 쥐어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미선과 눈이 마주쳤지만 수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미선은 칼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미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의 생일이었습니다. 미선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태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직접 만든 미역국까지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수진 씨한테 연락은 했어요? 응, 온다고 했어. 태수의 대답에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수진이 케이크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선이 준비한 케이크와는 다른 고급 브랜드의 케이크였습니다. 어머, 케이크를. 미선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수진은 듣지 않은 척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좋아하시는 호두파이 케이크예요. 특별히 예약했어요. 고맙다, 수진아. 그런데 미선 이모도 케이크를. 에이, 아빠. 제가 준비한 걸로 촛불 끄세요. 수진이 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미선이 정성껏 주문한 케이크는 주방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선이 며칠 동안 공들여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수진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갈비찜 좀 먹어봐요. 아빠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배불러요. 차갑게 잘라 말하는 수진. 미선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 촛불 불까? 수진이 자신이 가져온 케이크에 촛불을 꽂았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준비한 케이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진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함께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미선도 억지로 손뼉을 쳤지만 그녀의 미소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수지는 계속 아버지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좋아. 미선이가 잘 챙겨줘서. 그래도 병원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제가 다음 주에 예약해 드릴게요. 고맙다. 미선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대화에 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 이만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안 돼요. 다음에 또 올게요. 수진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선은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생일상이었는데 수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태수가 다가와 미선을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네, 미선은 짧게 대답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미선은 수진이 가져온 케이크와 자신이 준비한 케이크를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의 케이크는 결국 한 조각도 먹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날 미워하는 걸까?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태수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딸이 너무 심했죠? 내일 제대로 말할게요. 아니요, 됐어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수록 수진 씨는 더 저를 싫어할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려 볼게요.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는 계속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있었으면 나한테 힘이 돼줬을 텐데. 30년 전 언니가 사라진 그날 미선은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동네 성당에 나갔습니다. 기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성당 구석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얼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기도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언젠가는 수진이도 마음을 열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을 바꿀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견이 충격과 동시에 모든 퍼즐을 맞출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7월의 무더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어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저녁 굳이 안 차려놔도 돼요.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선은 남편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집 안정리를 제대로 해볼까 싶었습니다. 거실 장롱부터 시작해 침실 옷장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고 서랍을 정돈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태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들을 하나씩 닦아내며 정리하다가 아래쪽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네. 미선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가죽 앨범 2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옛날 사진인가? 호기심이 생겨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앨범에는 태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군대 시절, 회사 초년병 시절의 사진들. 두 번째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태수와 그 옆에 서 있는 신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럴 수가. 사진 속 여자, 그 얼굴을 미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언니, 박미영이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집들이 사진,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모든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언니였습니다. 언니였어? 앨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미선은 급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언니가 지금 남편의 전처였다는 것. 그렇다면 수진이가 내 조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보며 느꼈던 묘한 기시감, 어딘가 익숙했던 그 얼굴, 언니를 닮았던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언니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2개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태수의 전처가 바로 언니 박미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선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걸까? 왜 자신을 찾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지금 언니의 남편과 재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운명이.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도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 자리를 차지한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사실은 이모였다니. 수진이는 이 사실을 알까? 아마 모를 것입니다. 수진이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선은 사진첩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그리움, 30년간의 오해, 그리고 지금의 복잡한 상황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앨범을 계속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태수와 미영, 그리고 어린 수진,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수진이 돌잔치. 미선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었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득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박미영 단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태수가 언젠가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전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팠거든요. 10년 전? 그렇다면 언니는 20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게 아니라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거야? 언니, 미선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어머,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태수가 놀라며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급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다가 먼지 때문에. 그래요? 좀 쉬어요. 태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언니를 사랑했겠지. 그리고 언니도 이 사람을 사랑했을 거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도 분노도 아닌 그저 혼란스러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수진이에게는, 남편에게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침 식사를 하던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미선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수 앞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젯밤 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언니의 환한 웃음, 태수 옆에서 행복해하던 모습, 어린 수진이를 안고 있던 장면. 입맛이 없나 봐요. 병원 가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태수가 출근하고 나자 미선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어젯밤 본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역시 틀림없었습니다. 언니였습니다. 미선은 앨범을 천천히 넘기며 언니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임신한 모습, 아기를 낳고 행복해하는 모습, 수진이가 커가는 모습. 언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사진 한 장 한 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언니가 죽은 줄 알고 30년을 살았는데 언니는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분명 언니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소지품으로 봐서 언니로 추정된다고. 거짓이었어. 다 거짓이었던 거야.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면 경찰이 실수를 한 걸까? 30년 전에는 DNA 검사도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앨범 마지막 장에 가족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사진.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언니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빛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뒷면을 보니 2001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그럼 언니가 사라진 게 1993년이니까 8년 후네. 미선은 계산해 봤습니다. 언니는 적어도 8년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 엄마에 대해, 언니에 대해.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나는 내 이모야. 내 엄마는 내 언니였어? 수진이가 믿어줄까? 아니, 그보다 먼저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미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수진이가 집에 온대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고 했더니 오케이 했어요. 네, 좀 일찍 퇴근할게요.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 좀 준비해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수진이를 봐야 하는구나. 이제는 다르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미워하던 의붓딸이 아니라 언니의 딸, 자신의 조카. 미선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진정해. 일단 저녁 준비부터 하자. 미선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르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저녁 6시 태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곧 올 거예요. 오늘은 분위기 좋게 해봐요. 네. 미선은 짧게 대답하고 마지막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놓을 때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미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버지에게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선은 수진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말 언니를 닮았네. 수진이의 눈매, 코, 입술 모두 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쳐다봐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수진이 중얼거리며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미선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젓가락질하는 모습, 물 마시는 모습, 웃는 모습, 언니의 습관들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아빠. 다행이다. 그나저나 태수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수진이도 처음으로 미선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태수가 수진이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미선 이모한테 좀 더. 아빠,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모도 너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됐어요. 전 이제 갈게요. 수진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나가 현관으로 향하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씨, 미선이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수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왜요? 그냥 조심히 들어가요. 미선은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미선을 한번 보고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태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하지만 태수의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태수가 회사를 일찍 퇴근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며칠째 이상하신데 어떻게 안 가요? 태수의 강권에 미선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의사의 질문에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수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딸한테 제대로 말할게요. 아니에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뭔데요? 전처분에 대해서요. 순간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분이셨는지.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꼭 알아야 해요? 네, 알고 싶어요. 태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름은 박미영이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틀림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1992년이었나? 그때 미영이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아픈 과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뻤죠. 미선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족들은 한 번도 찾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미영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잊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이었어요. 10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투병하다가 결국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픈 기억인 듯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진이 걱정만 하셨어요. 딸을 잘 부탁한다고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고.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니. 미영이는 가족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한 번도요. 물어보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그냥 전처분도 참 힘드셨겠다 싶어서요.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출근한 후 미선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나예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바빠요. 제발 꼭 해야 하는 얘기예요. 당신 엄마에 관한 얘기예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만나요. 제발. 한참의 침묵 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집 근처 카페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말해야 하는구나. 저녁 6시 약속한 카페. 미선은 일찍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식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6시 10분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선을 발견하고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수진이 앉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언니와 찍은 사진과 태수의 앨범에서 복사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미선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사진? 맞아요. 박미영, 당신 엄마. 어떻게 이 사진이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미영은 내 언니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미선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박미영은 나의 친언니예요. 30년 전에 사라진. 거짓말.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하셨어요. 혼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언니는. 닥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에 대해 아는 척해요? 증거라도 있어요?
미선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자매 사진, 그리고 언니 팔찌. 이건 언니가 항상 차고 다니던 거예요. 내가 선물한 당신 엄마 유품 중에 이거 없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팔찌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 돼.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당신이 내 이모라는 거예요? 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당신 아버지 앨범을 보고.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을 닦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가족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왜 이모를 찾지 않으신 거예요? 나도 몰라요. 언니는 30년 전에 사라졌어요. 경찰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당신 아버지를 만나서, 당신을 낳아서. 수지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오래된 팔찌, 바로 미선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팔찌였습니다. 진짜였구나. 수진이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이모를 그렇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너도 몰랐으니까. 미선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뺐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친이모를 그렇게 대한 저를. 수진아, 수진 씨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정말. 미선이 일어나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에 몸을 경직시켰지만 곧 미선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모.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후 두 사람은 다시 앉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30년 전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때 언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남편한테 맞았다는 소문이 있었어.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정폭력이요? 응. 언니가 상처투성이로 집에 온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때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 언니는 거절했어. 자기가 참으면 된다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야. 짐도 안 챙기고. 며칠 후에 경찰이 변사체를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어. 신원 확인이 안 됐지만 소지품으로 봐서 언니일 거라고. 그런데 엄마는 살아계셨던 거네요. 그래. 어떻게든 도망쳐서 새 삶을 시작한 거야. 당신 아버지를 만나서.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이모를 찾지 않으신 걸까요? 왜 가족이 없다고 하신 걸까요? 미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전 남편이 무서웠던 게 아닐까? 가족을 찾으면 그 사람한테 들킬까봐. 아니면 우리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그럼 혼자 다 짊어지신 거네요.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세요? 아직 몰라. 당신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죠. 아빠도 알 권리가 있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밤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저녁 8시, 집. 태수는 아내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수진아, 언제 왔어?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앉으세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미선의 진지한 표정에 태수도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전처 박미영은 내 언니였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박미영은 내 친언니예요. 30년 전에 사라진. 그럴 리가 없어.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영이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혼자라고.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언니는 전 남편한테 도망친 거였어요. 미선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의 일, 언니의 실종, 그리고
며칠 전 발견한 앨범까지.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빠, 수진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과거가 무서워서 숨기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려고.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계셨구나.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태수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수진이의 이모였던 거네요. 네, 운명이란 게 정말 이상하네요.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두 여자가 자매였다니. 수진이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편하게 불러. 이모라고 해도 되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죠.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진짜 가족처럼. 미선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영이가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걸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에 대한 기억,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아픔과 오해는 풀렸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12월, 세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묘지를 찾았습니다. 박미영의 묘소였습니다. 언니 왔어. 미선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옆에는 수진과 태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이 데려왔어. 우리 조카 정말 잘 컸어. 수진도 어머니 묘소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늘은 이모랑 같이 왔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모가 저한테 엄마 어릴 적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동생을 얼마나 아꼈는지. 태수도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미영 씨, 당신 동생을 잘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셋이서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묘소를 나오며 수진이 미선의 팔짱을 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좋지. 아빠도 당연히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빠질 수 있나? 세 사람은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예전에 갔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6개월 전 수진이 미선에게 상처를 줬던 바로 그곳. 여기 예전에 왔던 곳이네. 미선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일부러 여기로 예약했어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심했죠.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저는 신경 쓰여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직접 미선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모,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고마워, 수진아. 태수가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이모랑 조카 같네. 닮기까지 했어. 그러게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수진이 미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모 보면 엄마 생각나요. 웃는 모습이 특히 닮았어요. 그래, 언니는 나보다 훨씬 예뻤는데. 아니에요. 이모도 예뻐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태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모, 저 다음 주부터 다시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미선이 놀라서 수진을 봤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집이 내 집이야. 고마워요, 이모. 다음 주 수진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수진의 방을 깨끗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와, 이모, 방이 정말 깨끗해요.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놨어.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수진이 짐을 풀다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팔찌였습니다. 이모, 이거 이모가 엄마한테 선물한 거죠? 언니가 정말 아꼈던 거야. 이모가 가지세요.
수진이 팔찌를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어. 엄마 유품이잖아. 이모도 엄마 가족이에요. 같이 간직해요. 두 사람은 팔찌를 함께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우와, 이모,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잡채도 만들었어. 진짜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몇 달 전에 내 아버지한테 들었어. 기억하고 있었지. 수진이 뭉클해하며 잡채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식사 중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이모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미선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착했어. 동생인 나를 정말 많이 아껴줬어. 내가 힘들 때마다 언니가 다 해결해줬지. 그랬구나. 그리고 요리를 정말 잘했어. 내가 엄마 요리 좋아했다고 했지?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야. 나도 그 요리법을 배웠고, 그럼 이모 음식이 엄마 음식이랑 비슷한 맛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거야. 같은 레시피니까.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모 음식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 언제든지.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이모, 이 떡국은 어떻게 끓여요? 우리 엄마, 내 외할머니 비법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미선과 수진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정말 이모 조카 같아요. 당연하죠. 진짜 이모 조카인걸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미선은 언니 미영의 사진도 함께 모셨습니다.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수진도 어머니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이제 이모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게요. 차례가 끝나고 떡국을 먹었습니다. 이모, 이 떡국 맛 엄마 떡국이랑 똑같아요. 그럼 같은 레시피니까 정말 신기해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미선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우리가 기억하는 한. 네, 이모.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또다시 미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언니 새해야.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 미선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 언니가 원하던 대로 우리 모두 행복해. 수진이 어머니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모를 제 곁에 남겨줘서. 태수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미영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묘지를 나오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슬프지 않아요. 응? 엄마가 떠나셨지만 이모가 있잖아요. 이모한테서 엄마를 느낄 수 있어요. 미선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언니의 일부가 너에게 남아있으니까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은 가족, 아픔을 딛고 함께 만든 새로운 시작. 미영은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딸과 남편이 함께 행복한 모습을. 그것이 그녀가 바라던 전부였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황홀항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